제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좀 어려워졌고 한일 정상회담은 한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갑자기 돌아가 버렸는데 이라크, 이란 전쟁 문제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옥에 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공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를 빨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중동 등에서는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뭐 또 이상한 해프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곤란을 겪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나 본데, 제가 봤을 땐 다행히 국내 뭐 정세 문제로 해서 트럼프가 스킵을 해버렸죠. 그걸 가지고 뭐 일부에서 뭐 패싱 당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위성락 실장이 미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전에 만나기로 돼 있었다. 라고 다 까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G7 가서 자연스럽게 외교 무대에서 데뷔하고 그리고 불껄끄러운 사실 대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언론들이 뭐 외교 데뷔 무대부터 난관, 마치 이제 패싱 당한 것처럼 그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이제 장난치는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부터 제목에 이제 상당 부분이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밝혔고 또 미국에 그 뒤로 트럼프가 돌아가서 저 X에 써놓은 거랑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란의 지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니 많이 또 확인은 안 됐지만 밖으로 다닌 거 보면 미국의 전 지구권 타격 사령부라는 게 있는데 그 전 지구권 타격 사령부에서 폭약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 중이다. 뭐 등등등의 이제 이런 글까지 막 다니고 했잖아요. 항모가 실제로 호르무즈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모가 이제 가장 큰 사이즈들의 항모가 지금 항로를 바꿔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그 이스라엘, 이란 전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트럼프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남은 G7 국가 정상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서 그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누구한테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여러 가지 외교까지도 천운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맞습니다. 그런 네. 사정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언론은 이게 뭐 패싱 다인이 어떠냐 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이면 실제 민심을 읽어보면 언론이 그럴 이유가 지금 없는 거 전혀 아닌가요? 없는 거죠. 상황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뉴스 보고 있는 거고 이상호 기자님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관세 협상은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게 양자 협상이지만 전체를 보면 다자간 협상이란 말이죠. 다 이미 비행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나쁘게만 더 안 좋은 조건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뒤에 할수록 앞에 한 사람들 걸 충분히 보고 학습을 하고 그들에게 혹시 이제 트럼프가 쓰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게 뭔지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할수록 좋죠. 실제로 한덕수가 막 하려고 했을 때 일본에서 뒷짐 지면서 얼마나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래, 니들 빨리빨리 해. 우린 나중에 이거 보고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추면 좋은데 이걸 다행이라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급박한 정세로 트럼프가 갔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1도 없어진 거죠.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동발 변수의 불똥, 한미 정상 외교 첫 발부터 난관 이렇게 뽑아야 하는 거예요. 뽑아야 하느냐 언론이 저렇게 저걸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첫 발부터 난관이다. YTN도 저렇게 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조금 전에 보면 뭔가 난관이다. 라고 이제 해버리면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개혁을 30년 동안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언론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물론 제도나 인적 쇄신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셋, 인식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보도가 나오냐면 저들의 이 마인드셋, 인식 구조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맹주고 동맹의 주인이고 그래서 아련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 외교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도 어렵다. 뭐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중동은 아련장에서 과연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할까?
이재명이 분명히 치도권을 당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계속 부풀려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제도권 언론, 레거시 언론의 기자들을 제가 항상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싫어해요. 왜? 기득권에 편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기자들은. 그런데 이 기득권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제가 MBC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은 보도에 속하는 품질 괜찮은 제품들을 내놓으니까 MBC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MBC 네. 기자의 대부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합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지 뭐라고 그냥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MBC 뉴스의 가장 선명한 개혁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 노조의 민주화 실천 협의회라고 민실위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어요. 노조 안에. 거기 기자 PD들이 들어가가지고 언론 민주화를 위한 단체인데 거기서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보도는 그러니까 대선 보도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MBC 보도는 여전히 내란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편드는 것처럼 보도한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되찾아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MBC 내에서 선명한 민주 언론 단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숙제인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이 되는 구조들, 언론 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 개혁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한 플랜이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제목 말고도 지금 요 최근에 이제 요 며칠 또 우리가 까먹었지만 그 지금 난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업적으로 간 거냐 뭘로 간 거냐. 아니 정혜원이 아니면 어차피 다 업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혜원으로 가기 전까지는 다 업적이죠 뭐 사실상. 그렇죠. 표결권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까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베들이랑 저 내란 저 우호 세력들이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그렇죠. 하고 그 있는데 의미 없는 거를 마치 대단히 그렇죠. 대한민국이 G7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을 갖다가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고 그 뉴스를 오늘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여론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실제로 G7 당시에 임기 내에 G7 3번이 있었는데 2번 이태리 독일 초대 못 받고 일본에만 퍼주고 결국 초대 받은 거잖아요. 그때도 업적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다들. 그때는 대단한 일을 크게 정말로 이룬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갔으면 그러면 다른 자 쉽게 G7 국가와 또 업적으로 갔던 뭐 대한민국, 브라질, 뭐 인도 여러 이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예. 사우스 아프리카도 있고 자 호주 마찬가지죠. 그 나라도 똑같이 언론에서 트럼프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외교에 난간이 부딪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안 쓰죠. 걔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아까 한국경제 YTN 이런 연합뉴스. 연합뉴스까지 왜 저렇게 제목을 뽑느냐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객관성이라도 있느냐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원해서 이게 패칭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자국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초대형 사건이 여기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그런 관점으로 왜 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저런 언론의 보도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럼 아까 예. 인식의 마인드셋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냥 비근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인정 못해. 자기들은 엘리트 그룹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엘리트인데 지들보다. 이재명은 인정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봐야지. 잘못하면 조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입당하고. 그게 아니라 사실 힘들게 시대정신인 내란 극복의 총대를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든 이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못하는 거 있으면 잘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고쳐 쓰기 되게 어려워요.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허니문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대로 딱 그 뭐 하나만 얻어 걸려라. 딱 이 자세거든요. 지금 잉크에 아직도 당선증에 뭐 잉크가 2주도 안 됐으니까 안 말랐죠. 취임식도 안 했어요, 네, 심지어. 그렇죠. 사실상 저 임명식도 네. 지금 재헌절날 하니 안 하니 하는 거잖아요. 미루라는 지침이잖아요. 그때 이제 비라든지 장마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만 얻어 걸려라. 만약에 진짜 트럼프 치도곤이라고 아까 표현 잘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뭐 트럼프랑 회담하다가 뭐라도 이상한 장면 나오면 막 그냥 뭐 바로 바지끄덩이 잡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쓰러질 때 대비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세력의 우호파들이 결코 지금 만만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보고 있어서 이게 언제라도 실제 하나 나오면 10가지, 100가지 잘못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통령 잘하는 거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응원 격려하지만 그 외에 내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